그래서 과대작이라는 게 자기 안에 완전하다는 느낌을 창조함으로써 잃어버린 행복한 상태를 복구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아이의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자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락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거에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의 상태, 모든 것이 다 자기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그 시절이 있는데 언젠가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어질 때 계속해서 잃어버린 낙원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인데, 잃어버린 낙원 속에서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는 거대한 자기로서 수용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어느 아이나 처음 부모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 그대로 수용해 줌으로써 자기가 자기 뜻대로 부모들이 다 움직여지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거대 자기가 있고 어떤 또 하나는 거기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부모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던 부모, 가장 힘있고 파워풀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모. 이런 게 어떠면 낙원의 모습이죠. 아이로서는. 아마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딘가로 회귀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어떤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겠느냐 할 때 내가 낙원에 살 때 내 모습을 찾고 그때 대상의 모습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원래 처음 아이가 경험했던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생각만 하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다 배고프면 젖주고 그리고 똥 누면 다 치워주고 불편하면 목욕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해주듯이 이게 프리에더프라는 경험들이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척척 자기 뜻대로 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경우에 자기가 판타지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만 하면 어머니가 몸을 움직였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떠면 이들 자기의 옴니퍼던스가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옴니퍼던스죠. 전능감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는 못하는 게 없어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쯤 가면 아이들끼리 놀면서 우리 아빠는 힘 굉장히 세다. 우리 엄마는 최고로 이쁘다. 하고 서로 경쟁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죠. 그만큼 이제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님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기도 또 굉장히 옴니퍼던스를 가진 자기로 아이들이 초기에 경험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환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 성장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리얼리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얼리티를 서서히 이런 판타지 속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옴니펀터스를 누렸던 전능감을 누렸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벗어나는 과정이 따뜻한 사랑의 인바이러먼트에서 부모가 아이의 전능감이 갑자기 손상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충격이 최소화되면서 조금씩 최절의 좌절이라고 하는 optimal frustration, 코우시 얘기하는 게 적정한 정도의 좌절이 주어져. 이게 트라우마틱하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자기 심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가진 기능이 아이가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어떤 동일시라는 이런 기제를 통해서 이게 자기의 기능으로 통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감이나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 이 부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트라우마틱하게 전혀 그게 아닌 상태로 갑자기 변화되면 아이로서는 심리 내적인 기구가, 내적인 심리 구조가 형성되기 전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심리 구조 중에 두 가지를 코웃은 이론하고 있는데, 이건 학자마다 달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이드 여기서 코웃이 봤던 것은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와, 그리고 거대 자기 구조가, 이 두 가지 구조가 이 나르시시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현실화돼 나가고, 그 사이에 자기의 실망되는 부분, 조금씩 디서포인트가 일어나서 최적의 좌절이 일어나면 그런 부모에 대한 이상화나 자기에 대한 거대 자기로부터 조금씩 현실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심리 구조로서 이걸 소화해내면서 조금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일어나서 외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금 성장 시기에 맞게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었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를 돌보는 기능,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 자기가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모가 해주었던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런 심리 구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심리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트라우마틱하게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기부터 이런 돌봄 자체가 거의 없었다. 자기의 아이들이 자기 판타지 속에 가지고 있는 옴니포턴스, 여기서 거대작이나 우리 부모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힘센 사람이라고 느끼는 부모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게 되다가 너무 빨리 독립시키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이제는 넌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한테 해주던 거 다 스탑할 테니까 너부터 자립하라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갑작스럽게 분리시켜버린다 할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 구성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지만, 문제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셀프 아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혼자 있을 때, 아이가 일정하게 두세 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대상이 없으면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셀프 아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코웃이 정의한 개념인데, 대상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기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는 다른 대상이 아니고 나의 몸의 일부이거나, 좀 잘하면 엄마하고 내가 똑같아, 그래서 쌍둥이 같이 느껴지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엄마는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가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양육자가 자기하고 같다고 보니까 자기의 수족과 같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이 옴니포턴스 세계죠. 이 옴니포턴스 세계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아이는 자기의 심리 구조가 없으니까, 심리 구조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규제할 만한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너무 많은 프로텍션이나 너무 많은 그래티피케이션, 계속해서 만족만 주어버리면 이 경우에도 심리 구조가 성립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박탈을 주어버려서 갑작스러운 박탈이나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 박탈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 보통은 이게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약간의 실망, 아이가 감당할 만한 실망이 일어나면서 아이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 대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점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 엄마가 하던 거 내가 조금 흉내 내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어떤 그 심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심리 구조를 사용해서 살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우선 내적으로 아이가 성숙한다는 얘기죠. 이게 머추레이션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도 엄마 없이 아빠 없이도 자기 혼자 걸어다니고 자기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분리 개별화가 돼 나가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일어나지 않고 아까 외상이 발생한다면, 트라우마가 발생해버리면 그 지점에서 심리 구조 형성이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셀프 아브젝트라고 하는 게 자기 대신 자기 심리 구조를 대신해 주는 거죠. 셀프 아브젝트는, 그러니까 셀프 아브젝트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는 자기 특정한 내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을 해소해 주고,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긴장이 있을 때 긴장을 잘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해, 그 펑션을 해주는, 그래서 자기 심리 구조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심리 구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독립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심리 구조가 없는 상태니까, 만약에 원부모에게서 얻지 못한 거라면 이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서 실제 셀프 오브젝트라는 외부 대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대상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당시에 원고 대상과 관계 심리 구조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전이정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 본다면 자기가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기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 구조를 다시 형성해야 되는, 이 사람은 남아있는 어떤 과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전이라고 볼 부분이 아니고, 이게 발달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심리적으로 어레스트돼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어레스트된 지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셀프 아브젝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아브젝트를 통해서만 자기 심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심리 구조가 없으니까. 심리 구조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 구조를 대신해줄 셀프 아브젝트를 계속 찾는다는 얘기죠. 이 현상이 우리가 보통 전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죠. 과거의 원대상에게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을 계속 같이 해결해야 될 상대를 만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자기의 셀프 오브젝트가 돼달라고 가서 청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다가 이분은 셀프 오브젝트라는 것은 자기의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고 항상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책이니까,
그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데 이분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고마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셀프 오브젝트니까 이건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도 자기를 도와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으로 상대방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셀프 오브젝트를 하도록 선정된 사람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에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고 거기서도 또 버림받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오는 게 상담실이에요. 그래서 상담자한테 왔을 때는 이분은 많은 우여곡절 셀프 오브젝트들을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다른 데서 더 찾을 곳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에 상담실에 왔다고 이해하는 게, 이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도우려면 우선 셀프 오브젝트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염원하는 건 자기 혼자는 자기를 규율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심리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심리구조가 생길 때까지 자기를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하면서 원대상은 트로매틱하게 이 사람을 세퍼레이션 시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심리구조를 형성할 때까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죠. 그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이분은 벌써 실망을 통해서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이걸 치료자를 통해서 다시 되살리고 싶은 작업이 일어나죠. 다시 과거의 작업이 미진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전이관계에서 이상화 전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거대 자기를 수용해달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게, 자기의 거대 자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미러 트랜스퍼런스라고 거울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상화 전이나 거울 전이가 일어나는 게 지금 발달적으로 미완성인 상태. 그래, 자기의 심리 구조,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졌던 자기애적인 심리 구조가 이게 변형이 되면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그 발달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것에 고착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어린 시절에 그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심리 구조를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 구조를 형성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그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서부터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거 보는 게 어떤 코우시 한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옮긴 것은 아니지만 코우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때 만나는 치료자는 사실은 원대상에게서 이 사람이 이루었어야 될 그 중요한 심리구조 형성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치료자가 서서히 이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치료자의 역할이 우리가 성급하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심리 상태는 이 사람만의 고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롭게 그 발달 과정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면서 함께 가는 이런 동반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분이 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이 단계를 잘 협조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서도 자기 삶을 지탱해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
이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분의 욕심이 이런 자기의 나르시시즘만 해결하겠다는 건지 그 이상의 또 다른 치료 목표가 있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선 이 나르시시즘을 해결한다면 그 뒤부터는 이분이 자기 혼자 더 나름대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는 나르시시즘에서 자기 혼자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원대상은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대상이 부재할 수도 있고 또 원대상이 이러한 정서적인 자원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라도 원대상이 그런 능력을 취득했다면 원대상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전문적인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죠.